강원도의 깊은 산맥, 그 끝없는 울창한 숲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어우러진 이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평화로운 은신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는 가운데 한 부녀가 조용히 일어나 산짐승을 사냥해 가죽을 벗겨 장터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지요. 아버지 김장호는 이제 쉰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의 공기를 마시며 활을 당기는 손길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조선의 무수한 전장에서 번개의 창으로 불리던 명장이었어요. 그의 창끝에서 피가 춤추듯 흘렀고 적군은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 그를 시험했습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그는 적군의 여장군 란화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란화, 오랑캐 부족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전사로,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전장에서 신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매처럼 예리했고 말 위에서 쏘아대는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지요. 조선 병사들은 그녀를 죽음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장호와 란화는 적대적인 전쟁터에서 피로 물든 들판 한가운데서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만나 별빛 아래에서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 너의 눈빛이 내 창을 무디게 해. 김장호의 떨리는 목소리, 란화의 부드러운 미소. 그 사랑의 결실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란화는 적장과 내통했다는 누명으로 즉결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김장호의 가슴을 찢어발겼지요. 우리 아이를 지켜줘. 그 소식을 들은 김장호는 미친 듯이 적진으로 잠입해 갓난아기를 빼내왔습니다. 그는 군대를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와 딸을 키우며 평생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은비. 은비처럼 빛나는 빛처럼 자유롭게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은비는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나자마자 산의 야생 본능을 깨우쳤습니다. 은비는 10살 무렵부터 활을 쥐고 산짐승을 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의 시야처럼 예리했고 발걸음은 고슴도치처럼 가벼웠으며 귀는 바람의 속삭임조차 포착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날 단풍잎이 붉고 노랗게 물든 계곡에서 부녀는 사냥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그곳에서 은비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누가 먼저 멧돼지 2마리를 잡을까요? 내기 할까요? 진 사람은 저녁에 불고기 구워 먹기. 김장호는 나뭇가지에 기대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딸을 향한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은비야, 이제 내가 나를 이기기엔 너무 쉽단다. 내가 상대가 안 돼. 내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네. 아버지, 또 엄살 부리시네. 그냥 사냥은 재미없어요. 내기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옛날 노래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산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니까. 그들은 활과 화살을 챙겨 계곡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태양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가운데 은비가 먼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풀잎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바람에 실린 짐승의 냄새. 그녀의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나라가 보이지 않는 먹잇감에 정확히 박혔지요. 김장호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살짝 아파왔어요. 이 아이가 이미 나를 넘어섰구나.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하하. 보세요. 저기, 화살이 꽂힌 곳에 가보니 거대한 멧돼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장호는 감탄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은은한 그리움이 배어 나왔어요. 너는 타고난 사냥꾼이구나. 미세한 풀잎의 떨림만으로도 짐승을 읽어내다니. 네, 어머니가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은비의 미소가 살짝 흐려지며 그녀의 가슴에 따뜻한 아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요. 아직 한 말이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창술이 그리워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던 중
갑자기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핏물. 은비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녀의 본능이 경고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위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피 냄새가 너무 진해요. 그들은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절벽 아래 여러 구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피비린내로 무거워졌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모두 칼에 베인 깊은 상처로 보였지요. 부녀가 시신들을 살피던 중 은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이 사람 아직 살아 있어요. 숨이 약하지만 붙어 있어요. 청년의 등에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장호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는 즉시 청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긴장으로 부풀어 오르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요. 어서 가자. 은비, 이 아이를 살리자. 산의 법칙이야. 목숨을 구하는 게 먼저다. 오두막으로 달려간 김장호는 청년을 침상에 눕히고 상처를 꿰매며 약초를 발랐습니다. 은비가 달려와 지혈약과 백반을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왜 우리를 찾아온 걸까? 그의 눈빛에 숨겨진 비밀이 느껴져.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꼴이 됐을까요? 전쟁의 그림자인가요? 큰 사건에 휘말린 모양이야. 옷은 천민처럼 보이지만 손은 거칠지 않아. 손톱이 깨끗하고 피부가 부드러워. 신분을 숨긴 위장 같구나. 은비야,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이끄는 걸지도 모르지. 며칠간 정성을 다해 간호하니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회복된 순간의 안도감이 그의 입가에 미소를 새겼지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산 속인가? 산속 오두막이네. 정신이 드나? 물 한 모금 마셔. 제가 산 거예요? 같이 있던 동지들은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떠올라. 모두 죽었고 자네만 살아남았네. 무슨 일 있었나? 말할 수 있으면 우리도 도울게.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죄책감과 슬픔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는 박준호,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숨겼지요. 그는 조용히 죽을 먹으며 회복했습니다. 죽의 따뜻함이 그의 몸을 녹이고 은비의 손길이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산에서 왜 사는 거요? 평범한 부녀 같지 않은데 당신들의 눈빛에 전장의 그림자가 보여요. 그냥 궁금해서. 왜 반말을 하죠? 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법 모르겠어요. 초면의 존댓말.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의 차리라고. 내 눈빛이 너무 직설적이야. 그런데 그게 좋네. 준호는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은비의 눈빛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는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지요. 김장호가 장터에 나간 사이 은비는 준호에게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산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나무짚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야, 빨리 따라와. 너 때문에 늦어지잖아. 산은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너무 빠르다고. 토끼도 못 잡겠어. 내 발걸음이 바람처럼 빨라. 짐승은 빠르니 너도 빨라야지. 계집처럼 약해 빠진 게 사내라고. 웃기지 마, 계집 소리. 그만해. 나 이겨보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볼게. 3달 만에 준호는 산을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은비의 가르침은 가혹했지만 그의 몸은 단련되었고 마음은 그녀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땀에 젖은 그의 이마, 헐떡이는 숨소리 속에 은비를 향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진동시키며 공포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에요. 마을이 위험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가 잡아올게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은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모해. 호랑이는 새나 토끼가 아니야.
내가 다치면 나 어떻게 해? 흥, 내겐 그냥 큰 사냥감일 뿐. 아직 나를 애송이로 보이냐? 가슴이 뛴다. 이 짜릿함이. 은비는 화를 챙겨 내려갔고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은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이끌었지요. 마을 입구, 어둠이 드리운 숲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노란 눈동자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이빨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은비의 첫 화살이 어깨를 꿰뚫었지만 호랑이는 더 사납게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왔고 은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돌을 던져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쪽이야. 이 짐승아. 은비를 건드리지 마. 호랑이의 시선이 분산된 틈에 은비의 두 번째 화살이 눈을 뚫었습니다. 호랑이가 몸부림치며 쓰러지자 둘은 서로를 보며 헐떡였습니다. 땀과 피가 섞인 그 순간 준호의 눈에 은비가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호랑이 밥이었어. 고마워. 진심이야. 흥, 내가 유인 안 했으면 내가 찢겨나갔을걸. 그런데 내가 날 지키려 한 거 느껴졌어. 티격태격하며 호랑이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김장호는 태연히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했지만 딸을 보며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또 잡았느냐? 이 가죽은 장에서 비싸게 팔리겠구나. 은비야, 내가 자랑스러워. 며칠 후, 은비가 호랑이 가죽을 들고 장터에 나갑니다. 준호도 따라가야 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상인들의 외침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일의 달콤한 냄새와 구운 고기의 고소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상인이 은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은비야, 오늘도 호피냐? 크네. 이 크기면 쉰 양은 줘야지. 내 미소가 더 감나가. 조수로 데려온 애예요. 같이 사냥했어요. 상인이 웃으며 말하니 준호가 속으로 우라가 났습니다. 그의 가슴에 묘한 질투가 피어올랐어요. 언제부터 내가 조수야? 내가 날 그렇게 보는 게 싫어. 그때 덩치 큰 사내 최만수가 터벅터벅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은 산처럼 거대했고 웃음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지요. 와, 이런 시골 장터에 이런 미인이. 나는 열맞이기 땅 가진 최만수다. 내 미모에 반했어. 우리 사귀자꾸나. 매일 호랑이 가죽 사줄게. 은비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쁘다고. 좋네. 기분 좋아. 그런데 그 머리 꼬락서니가 보기 싫으니 스님처럼 깎아오라. 깨끗한 머리로 다시 와. 장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장터를 메우며 분위기를 밝히지요. 만수는 뜻을 못 알아듣고 머리 깎고 춤추자고 땅 열맞이기 사준다고 하며 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은비의 재치에 장터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이제 가자. 경쟁자처럼 보이네. 내가 웃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만수가 도발했습니다. 결판 내자. 지는 넌 물러나. 내가 은비의 진짜 보호자냐? 결국 준호와 만수가 겨루게 되었습니다. 만수의 힘은 산처럼 세었지만 준호의 민첩함이 빛났지요. 주먹이 바람을 가르고 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은비가 사라진 겁니다. 둘 다 그녀를 쫓아 오두막까지 갔습니다. 만수가 김장호에게 장인어른 하며 절을 하자 김장호가 어리둥절해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어요. 아버지, 이쁘다고 따라왔대요. 말릴 이유 없죠. 그런데 재미있네. 준호는 질투가 솟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은비를 좋아하나? 이 감정이 두려워. 은비를 향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네 사람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꽃이 춤추고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은 은비에게 고정되었어요.
그때 수십 명의 자객이 덮쳐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산을 울렸지요. 김장호와 은비의 검술은 신기했습니다. 김장호의 검은 바람처럼 휘몰아쳤고 은비의 칼끝은 번개처럼 정확했어요. 만수는 통나무를 휘둘러 적을 날려버렸고 그의 웃음소리가 전투를 압도했습니다. 이깟 놈들, 내 힘을 봐라. 준호도 검을 쥐고 싸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은비를 지키는 마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적들이 쓰러졌지요. 마지막 자객을 신문하니 우린 어영청소의 병사여. 왕세자를 죽이라는 명입니다. 저기 저분이 왕세자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소. 나는 왕세자 박준호여. 반정으로 궁을 빠져나왔소. 여러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김장호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옛 전장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반정 세력이라.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내 어머니처럼 우리는 싸워야 할지도. 만수가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쳐들어가 아작 내겠소. 은비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은비가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타오르듯 빛났어요. 옷 스친 인연이니 돕겠어요. 하지만 준비 철저히. 이 싸움은 우리의 운명이야.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의 따뜻함과 결의가 스며들었어요. 자객 소식이 퍼지자 그들은 계곡으로 피했습니다. 뒤쫓는 병사 100여 명을 보고 은비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형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절벽 바위 굴리고 장작에 불 지펴 연기 피우세요. 내가 속으로 들어가 쓸어버릴게요. 왕세자는 미끼로 유인하고 이 계곡은 우리의 함정이 될 거야.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전 신기해. 내 지략이 날 홀리네. 준비 끝에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연기가 계곡을 메우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수십 명이 깔렸지요. 은비는 연기 속에서 귀신처럼 적을 베었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어둠을 꿰뚫었고 칼끝이 피를 뿜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고동쳤어요. 이 싸움,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결국 적은 전멸했습니다. 준호는 은비를 보며 반했습니다. 그의 눈에 사랑의 불꽃이 피었어요. 당신 없인 불가능했소. 내 용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제 한양으로 갑니다. 은비의 계획 장날 상인으로 위장. 준호는 얼굴에 흙과 재를 바르고 노비 행세를 했지요. 흙이 그의 피부를 가리지만 은비의 손길이 그의 뺨을 스치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성문에서 관군이 수상쩍게 보았지만 은비의 미모에 홀려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치명적이었어요. 성 안에서 은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양안대군 좌의정 병조판서 셋을 잡아요. 그럼 반정은 무너지죠. 이건 정의의 칼날이야. 밤 은비가 홀로 잠입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창문을 타고 들어가 새 역적을 제압. 영모 모이냐? 한 번에 끝내주마. 내 놈들의 야망이 여기서 꺾인다. 그녀의 검은 급소를 찔렀고 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빛이 은비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이 들어와 포획. 병조판서에게 명예병력을 철수시키고 임금을 데려오게 했지요. 폐위된 임금과 준호가 제외했습니다. 부자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늦었어요. 임금이 감격했습니다. 이 여인이 은비냐? 부녀의 은혜 갚으마. 네, 어머니의 피가 조선을 구했구나. 반정 세력은 포박되었고 임금이 복위했습니다. 포상으로 벼슬을 주었지만 은비와 아버지 만수는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산에서 사냥하며 자유롭게 살겠어요. 벼슬은 우리 발목을 묶을 뿐이야. 준호는 은비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기다려.
찾아갈게. 이 사랑을 포기 못해. 시간이 흘러 은비와 만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만수의 유쾌함이 은비의 강인함을 보듬었고 아이들이 태어나 마당에서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산을 울릴 때 임금이 된 준호는 멀리서 그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잘 살아라. 영원히. 내 행복이. 내 위로야. 은비의 명성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에는 사냥꾼의 본능과 장군의 지략이 흐르고 있었지요. 불의는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옛말처럼 역적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산속 여장부의 이야기는 용기와 사랑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릅니다. 끝.